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태영호 북한공사의 망명 등 북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요. 이 균열이나 체제 동요 발언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송영선 전 의원을 연결해서 대통령의 대북 언급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고요. 또 학교 급식이 부실하고 이 식재료 유통 관리도 엉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실 불량 급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얘기도 3부에서 나눠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했었죠. 북한의 균열 조짐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북한 전문가인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북한 정권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 또 이 체제 동요의 가능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자,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현상에 대해 언급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태영호 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탈북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물론 단초는 됩니다. 네네. 그러나 북한 지금 체제를 보면은 옛날과 달리 그 옛날이라는 게 김일성이나 김정은 때와는 달리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나 젊은 층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어허.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위급의 탈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탈북이 체제에 대해서 균열 조짐을 가져온다라기보다는 네. 훨씬 더 원초적인 게 뭐냐 하면은 텔레비전을 안 보고 소위 말하는 쉽게 은닉할 수 있는 노트텔이나 소형 텔레비전을 이용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정부 눈치가 나올 경우에는 감추고 보겠다는 게 바깥 정보를 보겠다는 거죠. 네. 또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영어 공부에 지금 완전히 미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이 소위 말해 북한 계급의 돈주라는 이런 그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 지금 우리만큼은 빈부의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필수적인 그게 참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지만 필수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이 김정은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나 체제 자체가 이 균열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급은 현상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네, 현상에 대한 언급이죠. 실제 네. 북한의 체제 붕괴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정권에 대한 그 체제 붕괴라기보다는 체제 붕괴라는 용어로 바로 넘어가는 건 좀 곤란하고 네네. 균열 조짐은 확실하다는 거죠. 균열의 조짐. 예. 네. 자, 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북한 내부에서 네. 태영호 공사의 탈북으로 예. 충격을 받긴 받았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충격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받았죠. 97년에 황당엽 선생 올 때도 네. 정말 김정일이 중국을 통해가지고 다시 불러들여라 했는데 안 되니까 배신자는 잘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속이 따가웠어요. 그러나 네. 또 황당엽 선생은 소위 말하는 뭐 이 주체 사상을 만든 이론의 북한의 그 존립 근거의 이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또 김정일의 학교 선생 아닙니까? 김일성 종합대학교 네. 교수로서 자기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태영호만큼 태영호 내놓은 소위 말하는 선전선동의 이 나팔수 역할을 했잖아요. 네. 괴벨스란 말입니다. 괴벨스. 네. 낫지로 친다면요. 예, 네. 그렇죠. 괴벨스, 히틀러의 괴벨스 역할을 지금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나는 거기 갈 생각이 없다 이러니까 사실 충격 엄청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반응하잖아요. 네. 일단 자기는 캄다운 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대로 네. 나가면은 도리어 우리 측에서 그걸 반작용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러니까 뭐 그러나 한편은 쿨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뭐 천하에 쓸모없는 쓰레기라 한데 쓰레기를 우리가 남쪽에서 가져와서 쓴다 한데 쓰레기만 왜 그래 자기들이 열냅니까? 쓸만하니까 열내는 거지. 네.
네. 반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네네. 자, 조금 전에 살짝 언급 주셨는데요. 그동안 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나 이때를 전후해서 북한 붕괴론이 살짝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 체제 붕괴론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좀 이 비약이고 우선 균열의 조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지금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야 사실은 좋을까요? 뭐 제가 연구원 생활할 때 이게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한 것도 있고 뭐 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 때의 북한 붕괴론은 가장 큰 김일성, 김정일 사후에 나온 북한 붕괴론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후에 정권의 공백 상태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공백 상태에 대해서 군이 쿠데타로 인해서 군이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북한 체제 자체가 변화하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아까는 군의 집단적인 어떤 이 누구를 킹으로 세울 거야 이런 네.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주민 전체가 소유가 되고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 자체로 그래서 내가 균열이라는 용어가 더 맞다고 보는 게 네. 그래서 성격 자체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사실은 일시적이지는 한 번에 폭발력은 적지만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큰 그런 균열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의원님 그러면은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 이 발언들을 두고 여러 또 언론에서는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네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 단순히 레짐 체인지 어떤 정권의 변화보다 더 큰 문제 불안정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레짐 체인지라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김정은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좀 갖다 넣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레짐 체인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김정은 대신 누구를 대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주민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그런 누가 이 나라를 끌고 갈 참 북한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의 의도가 아니라 진짜는 광복절 정축사에도 얘기했잖아요. 북한 간부하고 주민을 한 그룹으로 하고 김정은을 다른 그룹으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를 우리가 원격 조정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레짐 체인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부하고 주민은 통일 한국의 여군이 되도록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돕고 해유작전도 하고 안에 좀 민주화도 좀 퍼뜨리게 하고 이런 걸 하는 동시에 그러므로 김정은 고립작전을 하자는 의도가 있죠. 네. 그 의미에서 레짐 체인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 또 박 대통령 NSA 회의에서 이 북한의 도발, 이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한 언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의원님 이 북한이 좀 어떤 형태의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지난 4월에 13명의 그 식당에서 일하던 북쪽에 소위 말하는 그래도 북쪽에서 좀 잘 사는 계급들이니까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왔잖아요. 이러고 난 뒤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뭐 실질적인 숫자는 100명 이렇게 했다 뭐 실제로 10,000명 이렇게 했다가 3,000명 이렇게 했다가 300명 이렇게 했다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중국 쪽에 소위 말하는 이 테러 쪽 급파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을 몇 명 납치해 가가지고 지금 앉아도 다른 이슈로 정국이 너무 시끄러운데 국민 납치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또한 선교사 납치한다든가 GPS 교란이라든가 사이버 테러라든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테러 위협은 무슨 SLBM 잠수함 뭐 미사일 발사 핵 다시 실험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 한 사회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거로 제가 방금 말한 사람을 납치하거나 GPS를 교란하거나 사이버 테러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분석해 주신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들이 이 새로운 의미의 체제 균열, 이 북한 주민들의 이 동요 혹은 소요 여기에 기반한 레짐 체인지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기조였던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상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의는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뭐냐. 신뢰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신뢰 구축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대화나 협력을 통해서 하자 했는데 지금은 대화나 협력을 우선순위로 두고 북한 핵 포기 유도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폐기라기보다는 네. 성격이 많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한미 군 네. 당국이요, 이 북한 예. 급변 사태에 대비한 뭐 일명 이 작전 계획 5029를 네네.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예. 참여정부 시절의 개념 계획이었던 것이 지금은 네. 작전 계획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네네.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근데 개념 계획을 작전 계획으로 격상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개념 계획이 작전 계획으로 격상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개념 계획은 말 그대로 컨셉트 플랜이가 컨플랜으로 해가지고 개념 계획에 불과하고 작전 계획으로 가려면 무기 체계도 준비해야 되고 부대도 네. 배치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술도 와야 되니까 완전히 오퍼레이션 작전을 할 수 있는 계획화한다는 건 5029를 작전 계획화로 추진해 가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네. 격상이 아니라. 격상, 예. 단순한 격상이 아니라 매우 예, 구체화되는 구체화. 과정들이 있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네네. 지금 또 이제 이 국내에서 지금 네. 성주군 내에 오늘도 배치 지역을 놓고 좀 시끌시끌한데요. 이 네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네. 배치가 예. 좀 이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 좀 방어하는데 네. 꼭 필요한 기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100% 당연하죠. 네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그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갖지 않다면 충분히 저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북한이 반대할 이유도 없죠. 네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배치를 해놓으면 북한에서는 보나마나 5차 핵실험 할 거고 또 SLBM 쏘면은 그걸 또 악용하고 반대적으로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쪽에서는 무슨 사드를 괜히 배치해가지고 말이야 북한을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을 거고 네네. 또 다른 쪽에서는 사드 배치해도 별 볼 일 없잖아.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SLBM도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 네. 하는데 그거는 북한이 우리의 사드 배치와 관계없이 이때까지 추진해오던 것이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드를 향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네. 감히 엄두를 내지를 못하죠. 주변만 울리는 거죠. 변종만 네. 울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북한 전문가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 급식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곰팡이가 핀 감자가 유기농 감자로 둔갑해서 급식에 들어갔다고도 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가 버젓이 학생들 반찬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의 실태가 이렇다면 자,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급식 비리 문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부가요, 이 학교 급식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결론은 이 급식 비리가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만연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 어쨌든 정부가 학교 급식 실태 조사를 한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처음 실시했었고, 네네. 지금 저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대전의 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이라던가 네네. 경기도 일선학교의 업체와 유착비리 같은 것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급식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네. 뭐 이제 표현의 차이나 또 이제 체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공공연히 이런 비리가 만연해 있다면 정부 발표를 네. 믿는다면요. 네네. 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당연히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식 비리는 결국 급식 식재료의 질을 낮게 하고요. 이로 인해서 급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아까 저 봉산초등학교 대전이죠. 네네. 예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진 한 장으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박 한 조각, 뭐 단무지 한 점, 불어터진 네네. 우동 몇 가닥, 꼬치 한 개 네. 이랬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불량 식재료들 혹은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형태로 학교 네네. 급식이 제공되는 것, 이 배경을 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급식, 그러니까
계약 과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약 과정의 문제? 초반, 예. 초반에 이제 급식업체하고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의 유착 관계에서 비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비대면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EH나 GTV로 해갖고서 학교에서는 거의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건 온라인상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갑자기 불시에 가서 모니터링 해갖고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학교에 뭐 질 나쁜 급식이 못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전혀 비대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량 업체로 판명된 곳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내갖고서 페이퍼에서 만들어갖고서 급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급식에 어쨌든 업자들이 정말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질 낮은 급식의 식재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어쨌든 그 유통 과정에서의 원산지를 속인다던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우선 그 계약 조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이게 이 인적으로 잘 아는 관계였다 그러면 유착의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전자조달로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끊어낼 수 있는데 네네. 나쁜 마음을 먹은 업체는 제대로 규모를 갖추지 않고도 또 이 들어와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이 상존하는데 어떤 대책이 네네.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육의 주체가 저는 단위 학교보다는 시교육청이 좀 산지하고 직거래하는 방식의 공공 구매 방식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단위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들은 나와 있거든요. 네네. 뭐 이제 그 양념류로 들어가는 것들하고 감자, 양파 이런 것들은 예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시도를 해봤다가 지금 한 1, 2년 진행되고서 또 지속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들을 저는 좀 고민을 해갖고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식재료를 공급하는 산지와 이 시교육청이 직접 조달 계약을 맺고 네, 학교는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써서 조리를 하면 어떠냐 하는 방식 하나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네. 네, 또 급식 업체가 어차피 네. 아웃소싱 되는 거라면 네. 좀 지역별로 검증된 업체들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뭐 인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나요?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올 수 없도록? 네, 아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친환경 유통센터가 있고요. 경기도도 경기도에서 인증한 마크를 하는 경기도 그 유통센터가 있는데 네네. 그나마 그런 곳을 통해서 오는 업체들은 그 자체에서 친환경 유통센터나 여기 사전 검사라던가 산지에서의 그 오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이제 업체들이 이제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 불량 식품을 이제 좀 뭐 학교로 보낸다던가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거겠죠. 예. 자,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이 또 되니까요. 네. 그럼 이 비리 유형, 비리의 뭐 빈도를 보면 공립, 사립 어느 쪽에 좀 문제가 많다고 파악되나요? 네, 아무래도 공립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립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네. 예, 뭐 작년에 이제 충암고 같은 경우가 급식 비리로 인해서 네네. 좋은 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은 좀 저희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 네. 좀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네. 좀 충격을 줬던 이 충암고의 급식 비리 문제. 이거는 네네. 아까 말씀하신 유형 중에 유착 계약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요. 실제 네. 운영자인 전 이사장, 교장, 네. 행정실장 다 네. 무혐의가 됐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면죄부를 줬고 네. 급식 업체 대표하고 영양사한테 모든 비리를 전가하는 네. 그런 비상식적인
그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허. 저는 이 서부지검 검찰들이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수사를 했는지 또 네. 그런 결과를 발표했는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업체 뭐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겠고요. 네, 뭐 네. 영양사 조리사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학교 당국의 자체 관리 감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네. 시교육청 문제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관계 부처, 뭐 교육부나 네. 교육청 현재 네.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급식을 모니터링하기나 급식실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지금 급식 업체를 이렇게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한 경우는 네. 저도 처음이라서 제가 네. 오늘 저 서울시 교육청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급식 업체를 지금 한번 실태 조사를 하셨냐니까 그거는 단위학교에서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하는 거지 네. 시교육청에서는 그것까지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그 업체를 등록할 때에는 그 실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처는 아마 식약처일지 제가 농림축산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정부의 관계 부처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눈높이가 좀 더 그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좀 네. 맞춰갖고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더 네네. 구체화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네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기와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지 네트워크 운영 중.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 전원주택 등 건축과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